창의융합학부라고 해서 이제 자유전공이랑 첨단 분야 전공을 인원을 꽤 많이 증원을 시켰어요. 그래서 305명 정도가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유전공은 이제 교과랑 정시 가군을 통해서 뽑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첨단 분야 전공은 교과로만 뽑습니다. 이렇게 뽑는 구조가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학교생활 우수자라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다른 어떤 분께서 제가 전형만 얘기하니까 그 전형이 무슨 유형의 전형인지, 그러니까 전형 이름만 얘기하니까 무슨 유형의 전형인지 잘 모르시겠다고 해서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옆에다가 써놨어요. 오늘부터는 학교생활 우수자, 괄호 열고 종합, 이렇게. 학교생활 우수자가 교과인 대학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 말씀하시면 바로바로 반영하는 방송, 우리. 이렇게 뭔가 지적을 해주시면 바로바로 반영합니다. 바로바로 반영하는, 학교생활 우수자는, 성신여대 학교생활 우수자는 종합전형입니다. 종합전형. 그래서 단계별 전형과 함께 이제 면접을 실시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서류 100으로 이제 일괄 전형이었는데, 올해 서류 100으로 3배수를 뽑은 다음에 면접을 30%를 하는, 그렇게 하는 이제 단계별 일괄 전형에서 단계별 전형. 아까 이제 일괄 전형에서 단계별 전형으로 바뀌어가면서, 이제 두 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면접도 이렇게 보는, 그런 구조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뀌었다라는 걸 하나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성신여대는 이제 지역균형 간호학과를 계열 구분 모집을 폐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간호학과를 인문으로도 뽑고 자연으로도 뽑는 학교 중에 하나거든요. 성신여대가. 그래서 그렇게 뽑아왔는데, 지역균형 전형. 이거 빠뜨렸네요. 지역균형은 교과죠. 예, 지역균형은 교과입니다. 이게 왜 빠졌냐. 이게 열심히 하느라고 했는데 이게 또 빠졌네요. 지역균형은 교과예요. 그래서 지역균형 교과 전형에서, 간호학과는 계열 구분 모집이 폐지가 됐어요. 여전히 논술이나 정시에서는 계열을 분리해서 뽑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성신여대 간호학과는 지역균형 전형하고 종합전형, 학교생활 우수자 종합전형, 이 두 가지는 학생부 위주 전형에서는 모두 자연계열로 통합해서 뽑고요. 논술하고 정시에서는 인문계열과 자연계열로 나눠서 뽑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눠서 뽑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은 논술 같은 경우는 인문논술과 수련논술이 다르니까 그런 거고, 정시에 이제 영역별 반영 비율이 다르니까 그렇게 해서 따로 뽑는다는 거죠. 그걸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특징으로 이제 논술 전형의 학생부 반영 비율이 이렇게 축소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논술 전형의 학생부 반영 비율이 축소가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성신여대가 이제 수능 이전에 논술을 실시하는데 9월 28일이랑 9월 29일입니다.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죠. 그렇죠? 한 달 정도밖에 아직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가장 빠르게 논술을 보는, 그러니까 이제 가장 빠르게 수능 이전에 대학별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별 고사를 실시하는 가장 빠른 대학입니다. 굉장히 빠르죠. 9월 28일, 29일이면. 그쵸? 그래서, 이게 엄청 빠른 겁니다. 근데 이제 수능 이전에 논술을 보면, 경쟁률이 어떨 것 같으세요? 수능 이전에 논술을 보면 경쟁률이 높을 것 같아요? 낮을 것 같으세요? 지금 다 아들 두는 학부모님들이시라 가지고 집중 안 하고 계시죠? 왜 이렇게 세상에 딸들이 더 많다는데, 왜 이렇게 밴드에도 보고 이렇게 보면은 아들들이 더 많지.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좀 낮을 것 같죠. 낮을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수능 이전에도 대학별 고사란 어떤 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표를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게 광운대랑 성신여대에 이렇게 비슷한 학과들, 경영학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컴퓨터 정보공학부, 컴퓨터공학과, 화학공학과, 화학에너지융합학부, 이렇게 최대한 비슷한 학교 전공을 좀 이렇게 붙여봤어요. 근데 붙여봤는데, 광운대는 수능 이후에 논술이 있고요. 성신여대는 수능 이전에 논술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7호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요즘 여대를 잘 안 가려고 하니까, 그쵸? 그래서 이렇게 여대를 잘 안 가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저기에 있는 것처럼
이 경쟁률의 차이가 엄청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또 이렇게 숫자로 보면 또 피부로 확 와닿잖아요. 그쵸? 예, 이렇게 숫자로 보면은 피부로 이렇게 확 와닿잖아요. 아, 그러면 경쟁률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이게 뭔가 좀, 경쟁률이 낮으면 그만큼 해볼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더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거예요. 그리고 성신여대 같은 경우에 또, 수능 최저가 있기 때문에, 예, 수능 최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수능 최저도 있고 수능 이전에 보고, 그럼 다들 이제 여러 가지로 좀 꺼릴 수 있는, 예, 그런 요소 중에 하나잖아요. 최저가 있으면 좀 꺼리게 되고. 그런데 또 수능 이전에 보니까 왜 우리 이제 그렇게 흔한 사례는 아니지만 납치당하면 어떡하나 막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광운대는 최저도 없어요. 광운대는 최저도 없고 수능 이후에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개가 경쟁률의 차이가 저렇게 막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막 2배씩 차이가 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저런 차이가 나는 거다라는 거, 이제 그걸 같이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세종대로 갑니다. 세종대. 작년에 변화가 되게 많았던 대학이죠. 작년에 이제 학부 모집을 좀 진행을 하면서 모집의 변화가 엄청 많았던 대학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또 이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는데, 특히 자전을 이제 굉장히 많이 뽑아요. 223명을. 근데 수시 지역 균형으로만 뽑습니다. 223명을 정시는 하나도 안 주고 수시로만 뽑아요. 수시로만 뽑는 대학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저 223명이 단일 규모로 굉장히 큰 거예요. 직균 단위로는 굉장히 큰 단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23명을 교과로만 뽑는 거니까 굉장히 많죠. 딴 대학들은 이제 저걸 좀 이렇게 몇 개의 전형으로 나눴는데, 세종대는 저걸 전부 다 교과 전형으로 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과 전형으로 다 집어넣다가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 개별 전공 모집 단위 인원이 큰 폭으로 감소해서 1명에서 4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세종대가 전부 다 교과로 뽑고 싶었는데, 예, 전부 다 교과로 뽑고, 그냥 개별 전공 모집 단위는 1명도 안 뽑으려고 했는데, 첨단학과를 제외하고는. 근데 이제 대교배 승인이 나지 않다 보니까, 1명씩이라도 이렇게 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다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넣은 거다라는 거.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연결시켜서 생각해보면, 이게 1명 정도 뽑는 거면 도대체 뭐 어떻게 지원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쵸? 예, 그런 게 있으니까 그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또 하나 세종대 자전은 국수형만 반영해요. 예, 세종대 자전은. 그러니까 학생부 그 교과 반영 방법이 이제 국수형만 반영을 하고, 이제 인문계 자연계는 국수형사, 국수형과 이렇게 나뉘어지거든요. 예, 국수형사, 국수형과로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실제로 여기에 이제 자전은 그냥 국수형만 반영을 합니다. 국수형만 반영을 하니까 그 차이를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최저는 이제 2개 등급합 5로 되어 있어요. 실제로 이제, 지역균형이 그러니까 인문계열 자연계열은 2개 등급합 6이죠. 2개 등급합 6인데, 2개 등급합 5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잠깐 보시면, 직윤이 이제 최저가 강화돼가지고 2개 합 6에서, 2개 합 7에서 2개 합 6으로 강화가 됐거든요. 자연계열이. 인문계열은 원래 2개 합 6이었고, 자연계열은 2개 합 7이었는데 2개 합 6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자전은 2개 합 5다. 그런 차이가 있다. 그리고 자연계열 논술도 2개 합 6이었는데 2개 합 5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강화가 됐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강화됐으니까 보통 우리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강화가 되면은 어떻게 되죠? 강화가 되면 입결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기본적으로 자연계열 모집 단위에 이제 이 수능 지정, 응시 지정이 좀 바뀌었으니까 그 부분의 이제 변화들을 가지고 보면은 요렇게 됐다. 그러니까 요거 이제 자연계열이에요. 자연계열 모집 단위의 수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강화됐다. 인문계열은 원래 직유는 2개 합 6이었고, 그 다음에 논술은 2개 합 6이었고 2개 합 5였는데 인문계열은 자연계열이 2개 합 7에서 2개 합 6으로 직윤이, 논술은 2개 합 6에서 2개 합 5로 이렇게 변동됐다라는 거, 이제 그 부분을 하나 생각을 해두시면 될 거예요.
되셨죠? 그리고 인문계열의 학생부 교과 반영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수형 사과를 다 보다가 국수형 4만 보는 걸로. 자연계열은 국수형 과만 봤어요. 자연계열은 국수형 과만 보고 인문계열은 국수형 사과를 다 봤는데 그거를 이제 과학을 빼고 국수형 4만 보는 걸로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 그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겁니다. 되셨죠? 네, 그리고 세종대는 이제 또 하나 특징으로 종합전형이 두 개가 있어요. 창이 이제 면접형 전형과 서류형 전형 저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가 평가 요소는 동일한데 반영 비율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대는 4개의 평가 요소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대학입니다. 최근에 이제 평가 요소가 몇 개로 줄었어요. 학생부 종합 평가 요소가 지금 이제 우리 계속 보는 거에서 보면 학생부 종합 평가 요소가 몇 개로 줄었죠, 여러분? 대답 한번 해봐 주세요. 예. 제가 지난주에도 느끼는 거고 이번 주에도 느끼는 거고 그런데 제가 막 조바심이 나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많은 대학을 보니까 이게 쓸모가 없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내가 너무 수박 겉핥기로 가면 어떡하지? 그래서 다들 못 알아들으시면 어떡하지? 막 이런 게 되게 생각이 되게 많아가지고 이렇게 채팅창이 이렇게 안 움직이고 있으면은 되게 막 불안한가 봐요. 예, 그 최근에는 보통 3개로 보통 다 바뀌었죠. 3개로 다 바뀌었는데 세종대는 여전히 이제 4개를 쓰고 있습니다. 4개를 쓰고 있는데 그 4개가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학업 역량, 진로 역량이랑 그다음에 세종 창의 역량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세종 창의 역량이라는 게 있고 공동체 역량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이 4개 중에서 이제 학업 역량이 면접형은 25%고 진로가 45%인데 반해서 서류형은 학업 역량이 45%고 진로 역량이 25%입니다. 그래서 이제 70%를 요걸로 채우고 그다음에 세종 창의 역량이라는 게 20%고 공동체 역량이 10%거든요. 인성 부분이 이제 그렇게 되는데 세종 창의 역량이라는 건 이제 보통 다른 대학에서 이제 발전 가능성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라든지 문제를 파고 들어가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역량이 있는데 그게 이제 20% 정도가 되는 거고요. 이제 학업 역량하고 진로 역량은 이제 다른 대학이랑 좀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로 돼 있어서 이게 아무래도 서류형이 학업 역량이 조금 더 강조가 되고 면접형은 진로 역량이 조금 더 강조가 되다 보니까 이 서로 이제 좀 다른 경향성을 갖는 거죠. 그래서 그 다른 경향성으로 지원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점, 이제 그걸 좀 생각을 해두시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세종대는 자전을 교과 전형으로만 뽑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교과 전형의 개별 모집 단위의 인원이 1명에서 4명 정도로 급감했다. 그래서 교과 전형을 쓰실 때 이 자전으로 좀 돌려서 쓰시고 저걸 좀 피하시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생각을 해두시고 자연계열 수능 최저가 강화됐다라는 거, 그것도 아주 중요한 특징으로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겁니다. 4개 끝났나요? 그쵸? 4개 끝났죠. 이제 5번째로 가겠습니다. 5번째. 5번째 숙명여대입니다. 5번째. 숙명여대로 가십니다. 숙명여대로 가시면, 숙명여대는 우선 첫 번째로, 첨단공학부가 78명, 그리고 자유전공학부가 303명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두 정시나군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게 수시에서는 별로 그게 안 돼요. 수시에서는 별로 다가오지 않아요. 그 정시에서만 선발하기 때문에. 참고로 정시에서 자전은 이제 30. 그쵸? 30. 국어 수학이 30%, 요렇게 반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첨단은 국어 25%, 수학 35%를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총 60%를 반영하고, 그 다음에 영어가 15%, 탐구가 25%, 요렇게 가요. 요렇게 가니까, 요게 이제, 혹시 모르잖아요? 나중에 이제 정시에 갔을 때, 저거 어떻게 하지? 얘네는 갑자기 수시 없던 게 튀어나왔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제 수시 원서만 쓰시다 보면 숙명여대는 자전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기본적으로 78명하고 303명이니까 꽤 많아요. 380명이 넘잖아요. 381명인데
그 380만 명을 전부 다 정시 나군으로만 뽑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다라는 거 이제 그걸 생각을 하나 해두시고 가시면 될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수능시 지정 영역 역시 숙대도 폐지가 됐습니다. 근데 수능시 지정 영역이 폐지가 됐지만 그래서 수시에서는 수능 최저가 있는 교과 전형과 논술 전형 예, 그래서 그 교과 전형과 논술 전형의 탐구 부분이 폐지가 된 거죠. 그래서 폐지가 됐고, 그 결과적으로 약학부도 과탐 지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탐으로 최저를 맞출 수 있다. 이런 겁니다. 반면에 이제 정시에서는 수학과는 미적 기하가 지정이 돼 있어요. 미기라는 게 이제 미적 기하예요. 미적 기하가 지정이 돼 있고, 그리고 과탐 지정 모집 단위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시하고 좀 양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정시하고 양상이 좀 달라서 수시는 완전히 다 폐지가 됐는데 정시에서는 일부 모집 단위에서는 미기 지정이거나 과탐 지정인 모집 단위들이 있다라는 거. 이제 그것도 참고로 생각을 해두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원래 숙대는 숙명인재 서류형이랑 숙명인재 면접형이랑 이렇게 두 개가 있었어요. 근데 숙명인재 서류형은 자연계열만 뽑았거든요. 숙명인재 면접형은 인문계열도 뽑고 자연계열도 뽑는데 이제 자연계열 되게 조금 뽑았고, 예, 숙명인재 서류형이 자연계열로만 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돼 있었는데 올해 이제 숙명인재 서류형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을 해보시죠. 제가 좀 전에 그랬잖아요. 숙명인재 서류형은 자연계열만 뽑았고, 숙명인재 면접형은 인문계열도 뽑고 자연계열에 아주 조금 더 뽑았다. 근데 서류형이 폐지가 됐으니까 서류형 폐지에 서류형에서 뽑던 자연계열이 통째로 다 어디로 인문계열 숙명인재 면접형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숙명인재 면접형의 인원이 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류형에서 넘어온 인원들로 넘어오면 실제로 이 인원들의 차이는 별로 없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나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숙명 디지털 융합 인재 전형이라고 해서 5개 모집 단위만 뽑던 전형이 있었어요. 그래서 첨단 분야에 그 5개 모집 단위만 뽑는 전형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이제 3개 모집 단위만 이제 요걸로 소프트웨어 인재로 신설을 했고요. 나머지 2개, 지능형 전자 시스템 전공이랑 신소재 물리 전공은 면접형으로 이동을 했어요. 되셨죠? 그래서 요 2개 전형은 모두 면접이 없었어요, 작년에. 근데 올해 소프트웨어 인재를 신설하면서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도 면접이 있고요. 지능형 전자 시스템 전공이랑 신소재 물리 전공은 면접형으로 이동을 했으니까, 그럼 숙명여대는 전부 다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 전부 다 면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숙명여대의 이 숙명인재 전형이 면접이 있는 전형과 없는 전형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올해는 전부 다 면접이 있는 전형으로 바뀌었다. 대신에 이제 숙명 디지털 융합인재에 있던 5개 모집 단위 중에서 3개의 모집 단위는 소프트웨어 인재로 넘어갔고 이 2개 지능형 전자시스템 전공과 신소재 물리 전공만 면접형으로 이동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숙명인재 서류형에 있던 자연계열의 90명 정도가 전부 다 숙명인재 면접형 전형으로 넘어갔다라는 거. 이제 그걸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종합전형 평가 항목이 이제 진로 역량하고 탐구 역량하고 공동체 의식과 협업 능력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가 없죠? 또 여기는 뭐가 없어요. 그렇죠. 예. 꼭 채팅 안 하셔도 된다 그랬죠. 말씀으로 자꾸 해보시면 기억이 자꾸 남고 오래 남고 또 그게 어느 순간에 이렇게 탁탁 우리 원서 쓸 때 막 이렇게 작용이 되기도 하고. 예. 이번에는 학업 역량이 없어요. 그렇죠. 학업 역량이 없는 거예요. 학업 역량이 없고 진로 역량과 탐구 역량과 그러니까 아까 앞에 봤던 세종대 같은 경우는 학업 역량, 진로 역량, 사실상 탐구 역량이거든요. 탐구 역량과 공동체 역량 이렇게 있는 건데 여기는 아예 학업 역량 자체가 없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탐구 역량 여기 안에 가면은 그런 학업 역량과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좀 이따 보여드릴 테니까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면접형하고 소프트웨어는 이게 진로가 45%, 탐구가 35%, 공동체가 20% 이렇게 돼 있어요.
되셨죠? 예, 이렇게 학생부 종합전형이 또 다른 게 또 있잖아요. 면접형하고 소프트웨어 전형 말고 뭐 이렇게 기회균형 전형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는 비율이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일반적인 걸 얘기하는 거니까 면접형과 소프트웨어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로 역량, 탐구 역량, 공동체 역량이 각각 45%, 35%, 20%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데 그 숙명여대에 지금 보시면 이렇게 탐구 역량에 보시면 이 탐구 역량에 보시면 이걸 확대해서 이 탐구 역량을 확대해서 보시면 여기 기본적인 학업 수학 역량 이렇게 돼 있죠. 보이세요? 네. 그리고 여기 이제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탐구 활동과 관련된 융합적 사고연과 문제 해결 역량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다른 대학에서 다루는 학업 역량과 굉장히 유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학업 역량이 전혀 적용되지 않느냐라기보다는 학업 역량도 일정 부분의 역량은 하고 있다. 그래서 탐구 역량이라는 그러니까 이름은 다르지만 실제로 요 안에 들어가 보면 요런 걸 볼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배우는 거죠. 또 하나 배우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 배웠죠. 그러니까 이거를 겉에 나와 있는 이름만 가지고 이렇게 모든 걸 판단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거를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되셨죠? 거의 절반 왔어요. 그쵸? 예, 예, 거의 절반 왔습니다. 예. 오, 벌써 9시 50분이네? 예, 절반 왔는데, 9시 50분. 벌써 9시 50분이 됐네요. 자, 이렇게 되는 거다라는 거. 이제 그걸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되셨죠? 예. 물론, 이렇게 딱 반드시 이게 일반고에 불리하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숙대의 위치 자체가 꼭 이렇게 뭐 자사 특목 애들이 꼭 원서를 많이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쵸? 예, 그렇잖아요. 예, 자사 특목 애들이 숙대의 원서를 쓰는 게 굉장히 많은 수준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반고에 무조건 불리하다라고 말을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겁니다. 요 말에서 힌트를 얻으시는 분들이 또 있으실걸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저렇게 탐구 역량, 그러니까 진로 역량을 많이 보는 학교가 있잖아요. 근데 그 학교를 무조건 진로 역량을 많이 보는 학교가 특목 자사를 위한 학교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럼 과연 특목 자사에서 이 학교를 얼마큼 많이 쓸 거냐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실 필요도 있겠죠. 그쵸? 예,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잖아요. 얼마든지. 예. 예,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이게 꼭 그렇게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구나 라는 것도 하나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 뭔가를 하나 배우셨기를 바랍니다.